야, 뭐야? 엉덩이 들어봐. 와, 야, 물어봐. 제발 떡볶이 한 입만. 제발. 혹시 저 아세요? 누구? 제발 한 입만. 오, 소세지. 야, 제발 한 입만. 야, 안 먹어. 됐어. 아유, 진짜요? 나 방금 줄라 그랬는데. 뻥이야, 미안. 난 싫어. 제발 떡볶이 한 입만요, 형님. 혹시 저 아세요? 누구?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야, 나 혼자 먹으러 갈 거야. 예,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쫄러 가세요. 우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빠! 여기 어디예요, 형? 이 앞치마는 뭐고? 이 조리모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방 습격 작전이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정말 많은 과학이 숨어 있고, 이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샅샅이 파헤칠 거야. 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넌 아침에 주로 뭐 먹니? 전 빵이요. 너는? 난 스테이크. 아침에? 어쨌든 너는 이 호랑이 기운이 샘솟는 거 이런 거 안 먹어봤니? 호랑이? 설마? 간편하고 또 든든하게 우리의 속을 채워주는 이것 시리얼입니다.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등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시리얼을 잘 살펴보면 뭐라? 이런 영양소도 들어있었네요. 단백질, 비타민, 철분? 철분? 형들, 여기 시리얼에 철분이 들어가는데요? 당연한 걸 그걸 물어봐. 너는 네 음식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냐? 예의가 없어. 참나. 형 철분이 뭔 줄 알아요? 철분이 철이지 뭐야. 아니 뭐 철분에 철이 들어간다고요? 당연하지. 아니 그러면 철분이 부족하면 철을 먹으면 된다 이거네. 그러면 기차 노선도 씹어 먹고 뭐 알약 대신에 나사 다소달 먹고 그냥 작가님 귀걸이 목걸이 다 먹지 그래? 애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극단적이 아니라 이런 거 철 좀 들어야 돼요. 철분에 철이 들어있다니까. 뭔 소리 그게? 궁금해? 예. 궁금해? 자, 보시죠. 시리얼 속 영양소 중 하나, 철분. 과연 톡톡 씨의 말처럼 철분은 자동차나 나사와 같은 철일까요? 지금부터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믹서로 곱게 간 시리얼을 투명팩에 뜨거운 물과 함께 넣어 20분 정도 기다린 뒤 자석을 갖다 대자. 자석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요 검은 철가루들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리얼 속에 든 철, 환원철입니다. 식품 첨가물인 환원철은 정제 과정을 거친 깨끗한 철로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생산하고 체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런데 철분을 보충하겠다고 이 친구들처럼 국자나 집게를 요렇게럼 씹어 먹는다면 스티어핏!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철은 구리, 아연 등 여러 금속 물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절대 불가! 그 새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거봐, 내 말이 맞지? 오, 형 진짜 사람이 달라 보인다. 짱이야, 짱.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나 시리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릇 봐봐요. 근데 시리얼은 누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끼리 뭉쳐 있고 아니면 가장자리에 막 펼쳐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러게. 자, 여러분. 시리얼 먹을 때 이런 적 있다 없다. 시리얼을 먹다 보면 시리얼끼리 뭉쳐 있거나 그릇 가장자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리얼과 우유가 찰떡궁합이기 때문이죠. 물질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과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으로 나뉘는데 같은 성질끼리는 함께 결합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성질인 시리얼은 서로를 끌어당겨 똘똘 뭉치고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우유 표면에 곡면이 생겨 그릇의 가장자리까지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리얼과는 반대로 정중앙으로 집합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잘 우러나라. 는 마법의 주문과 함께 차를 저어주죠. 회오리를 따라 돌던 찻잎들이
바닥 한가운데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원래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원심력으로 인해 가장자리로 밀려나야 정상인데 왜 찻잎은 가운데에 모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찻잔 속 압력에 있습니다. 찻잔의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의 압력이 더 센데요. 차를 저을 때 생기는 소용돌이를 타고 올라온 찻잎은 원심력에 의해 바깥으로 밀려나려 하지만 찻잔 가장자리의 강한 압력 때문에 가운데로 모이게 되고요. 또 하나, 중력의 작용으로 물보다 무거운 찻잎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으며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시리얼이랑 찻잎 둘 다 이해 갔자이야? 아 형 잠깐만. 아 그새 못 참고 또 먹으려고 혼자 이러고 있어 또? 나 안 먹었거든. 설명듣니라. 야, 이 나쁜 시리얼이 내 우유를 다 흡수했어. 열받아. 리필할 거야. 리필할. 형 리필할 거면 좀 제대로 따라야죠. 여기 봐봐요. 다 쏟았잖아. 왜 애야? 나 제대로 따랐는데. 도대체 왜 걸린 거지? 우유를 따르는 좋은 예는 바닥에 흘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히 컵으로 떨어지는 것.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따르기 위해선 속도가 중요합니다. 팩에서 우유가 흘러나올 땐 우유가 흘러나오며 발생하는 압력과 우유팩 표면으로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 이 두 가지의 힘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우유를 빨리 따르면 표면으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곧게 뻗어나가게 하는 압력이 강해지고, 반대로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압력은 약해지고 표면 장력의 힘은 더 세져 우유가 팩 표면을 타고 흐르게 되죠. 아이고, 톡톡씨의 무지함 덕에 엄한 탁자만 배부르겠어요. 주방 실험실 2탄. 식재료가 물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주방 속 오르락내리락 현상의 원인을 밝혀라. 만두가 김치 만두. 만두 고기 만두. 형. 만두. 우와, 뭐야 이거? 이 안에도 과학이 숨어 있대요. 뭔 만두에 과학이 숨어 있어. 빨리. 형 먹지 마요. 익은 다음에 먹어요. 알겠어. 빨리 넣어. 오르락내리락 현상 첫 번째. 쪄 먹어도 삶아 먹어도 구워 먹어도 맛있는 만두입니다. 만두가 위아래 춤추는 광경을 보기 위해 끓는 물에 물만두를 삶아볼 텐데요. 오케이, 파이어! 만두 입수! 자, 세 사람 지금부터 만두를 잘 살펴보시겠나? 형 잘 봐봐요. 우리는 만두가 끓는 물에서 익어가는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어때요? 좀 변화가 있어 보여요? 변화는 무슨,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거 만두 속이 터지지도 않았잖아요. 뭐야? 야,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인다. 너 간장 있니? 간장? 형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맨 처음에 만두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만두가 익으면서 서서히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만두가 떠오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뭐지? 두 사람은 당연히 모를 만두. 그 이유는 만두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죠. 부피가 커지는 첫 번째 요인, 뭐범, 만두소. 만두 속 재료들이 뜨거운 물을 쭉 빨아들이면서 수증기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출된 수증기가 끈끈한 글루텐으로 뭉친 밀가루 만두피에 가로막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부풀게 되어 부피가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빠밤, 만두피. 만두피의 재료인 밀가루 반죽 속에는 글루텐과 기포가 함께 결합해 있는데요. 이러한 반죽들은 높은 온도의 액체에 들어갔을 때 반죽 속의 공기집이 팽창되어 부피가 커지고, 더불어 공기 빵빵한 튜브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재료를 위로 뜨게 만들죠. 달걀, 고기, 밀가루와 빵가루 등을 한데 뭉쳐 만든 완자 역시 소량이지만 밀가루 반죽 속의 공기집이 팽창하면서 떠오르게 된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끓던 물하고 만두가 식으면 이 만두는 다시 가라앉는 거예요? 무름 씨, 좋은 질문이에요. 물과 만두가 식으면, 즉 온도가 내려가면 부풀었던 공기즙이 수축하면서 하나 둘씩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만두가 잘 떠오르는 데는 밀가루에 포함된 베이킹 파우더도 한 몫을 하는데요. 베이킹 파우더는 알칼리성을 띠는 나트륨과 산성을 띠는 나트륨, 그리고 녹말 등이 포함된 합성 팽창제로서 베이킹 파우더가 물을 만나면 산성과 알칼리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만두피에 기포가 더 많이 생성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베이킹 파우더가 첨가된 밀가루 반죽과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 반죽은 끓는 물에서 떠오르는 속도가 다를까요?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 일반 밀가루로 만든 이 반죽과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로 섞어서 만든 이 반죽으로 우리가 새 알을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자, 만들어보자. 각각의 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한쪽은 밀 100%가 맞아요. 차지게 반죽한 두 밀가루 반죽을 세 사람의 용 얼굴처럼 동글동글 예쁘게 빚어 준비해 주세요. 찬물에 담긴 냄비에 각각 반죽을 넣고 동시에 가스불 점화. 물이 끓기 시작하자 베이킹 파우더가 포함된 반죽에서 기포가 더 많이 생기더니 이윽고 반죽 하나가 호호 먼저 떠올랐습니다. 끓는 물에서 빨리 떠오르기 대결은 베이킹 파우더를 품은 반죽 완승!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겼던 주방 속 풍경에도 과학 현상이 포글포글포글 끓고 있다는 사실. 오호 서프라이즈! 아, 이게 만두가 떠오르는 게 익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만두 속에 공깃집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일종의 튜브 역할을 했던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형이 튜브를 끼면 물에 둥둥 떠다니듯이 형 튜브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만두가 떠오르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뜰부. 힘력, 부력. 오. 야, 됐고, 야, 우리 이거 언제 먹냐? 형,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얼른 먹어요. 무릎아, 그래 가져와. 가져와. 맛있겠다. 만두를 그냥 만두 먹을 만두 하지. 만두 먹을 만두 하지. 그래. 빨리 빼. 뭐해, 빨리 빼. 아 잠깐만요. 아, 빨리 빼, 빨리 만두. 아 그릇이 안 빠지. 물질이 만두처럼 팽창과 수축하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방 속 흔한 시츄에이션이 또 있습니다. 나 꽉 낑겼잖아. 이처럼 겹친 그릇이 빠지지 않아 애를 먹었던 경험 한 번쯤 있죠잉. 주방 좀 아는 이 형아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줄 테니 캡처 하시라고요. 자, 먼저 겹친 두 그릇을 큰 보울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울에만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세요. 두 그릇이 모두 팽창해 있겠죠? 잠시 후 낀 안쪽 그릇에만 차가운 물을 부어줍니다. 끝. 끝. 디엔드. 자, 그럼 두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찬물 때문에 안쪽의 그릇이 순간 수축해서 두 그릇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 틈을 타 손으로 툭 치면 손쉽게 분리 성공. 예, 뭐라고요? 리스펙이라고요? 저도 알아요. 요렇게럼 해서 다행히 만두 그릇도 구출되었으니 이제 먹어보자. 만두 완성. 드디어 왔다. 아 잠깐만. 성씨, 어때요? 아니, 이게 배우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치? 우와. 알고 먹으니 더 맛있을 만두. 세 사람 이러다 속이 꽉 찬 만두처럼 지식도 꽉 차는 건 아닌가 몰라. 어우. 배불러. 졸려 배부르니까. 그건 아니다. 아, 냄새. 미안. 그건 아니다 진짜. 미안. 아니, 어쨌든 오늘 과학도 배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너무 행복해. 야, 무름아. 후식으로 마실 거 없냐?
솔직히 배부를 때 탄산수가 좀 짱이긴 하지. 그럼 제가 탄산수 준비할까요? 오네요. 오나면 소리 지르지 마. 지를 뻔했어. 와, 열개 나왔다. 탄산수. 보글보글함. 탄산수 청량. 우와. 따라따라 오. 아유 스투비트. 가만히 있어 좀. 형이 또 호로록 탄산수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탄산수에서도 신기한 과학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요. 아, 뭔 또 탄산수의 과학이야. 뭔데? 궁금해요? 자, 이 탄산수 안에 이 밥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밥알. 아, 무슨 탄산수에 밥알을 넣어 식혜도 아니고. 그럼 밥알 넣으면 막 톡톡 튀겠지 그럼. 아, 근데 난 좋을 것 같은데. 뭐가요? 아니, 이게 탄산수에 밥알이 불면서 밥알이 이만해지면 이 양이 늘면서 일석이조네. 먹고 이런- 마시고. 아, 이런 밥알이 이만해진다고요? 이만해지겠지. 아, 이거나 먹어요. 먹어. 맛있죠? 자, 그러면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알려드릴게요.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보기만 해도 목구멍이 찌릿.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의 탄산수. 요 탄산수에 밥알 하나를 톡 넣었더니 오르락 내리락 또 오르락 내리락.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수면과 바닥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는 밥알. 이유는 바로 밥알에 들러붙은 이산화탄소 기포들 때문입니다. 이 기포 덕분에 밥알이 부력을 얻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건데요. 밥알이 수면에 도달해 기포가 터지면 부력이 없어져 다시 가라앉고, 수중에서 기포가 들러붙으면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밥알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음료는 탄산이 빠졌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신선한 맥주에 땅콩을 넣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맥주 맛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우와, 무슨 밥알들이 트램펄린 타고 노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만두에서는 만두피 속에 있는 기포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그게 튜브 역할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밥알에 붙은 기포가 정말 튜브처럼 이 밥알을 감싸면서 위로 떠올리게 하는 거죠. 맞아.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거대한 탄산수 속에 내가 들어가면 기포가 내 옆으로 붙으면서 여기 나도 뜨겠지. 뜬다. 기포가 한 억만 개는 필요할 것 같은데. 2개면 돼. 2개요? 아, 지구만한 기포 2개? 아이, 뭔 소리야. 톡톡이 뜨고 싶어. 뜨고 싶어. 톡톡씨, 뜬다. 이거 원한 거 맞죠? 극한 직업 톡톡씨를 둥가둥가시키는 기체 편이었습니다. 짜자잔! 보태기 하나 더! 이 탄산수랑 맥주랑 섞으면 또 다른 과학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맥주의 과학이야. 내가 이 치킨이랑 같이 먹게. 아유, 가만히 있어. 진짜 스투피. 아유, 형 먹지 마세요. 실험에 양보하세요. 술먹으러 같이. 컵에 맥주와 탄산수를 절반씩 따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탄산수의 거품은 금세 사라지는 데 반해 맥주의 거품은 더 오래 남아있죠. 맥주에는 단백질, 계면활성제, 그리고 기포의 생성과 안정화를 돕기 위한 물질들이 긴 사슬처럼 얽혀 있고요. 반면 탄산음료의 거품은 발포성이기 때문에 금세 터져 스르르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두 성질을 이용한 흥미로운 현상. 맥주가 든 잔에는 탄산수를, 탄산수가 든 잔에는 맥주를 동시에 따라보겠습니다. 맥주에 탄산수를 섞든 탄산수에 맥주를 섞든 어차피 한데 섞이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맥주에 탄산수를 부은 쪽의 거품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살아있음을 확인. 붓는 순서만 달리했다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맥주 안에 있는 계면활성 성분을 탄산수가 끄집어 올리면서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요. 반면에 탄산수 안에 맥주를 넣게 되면 맥주 안에 있는 거품으로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탄산수는 계면활성 성분이 없어서 빠르게 사라지고 거품도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퀴즈. 물과 기름을 섞으면 하나, 둘, 셋. 섞이지 않는다. 이야, 이 엄청난 물리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번 실험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현상 되시겠습니다. 병에 콩기름을 콸콸콸콸 넣고요. 남은 공간엔 색소 탄 물을 넣어주세요.
밀도가 다른 두 용액은 당연히 섞이지가 않겠죠? 아무리 이거 쉐킷쉐킷 해봐도 물보다 밀도가 작은 기름이 둥둥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포성 제산제 조각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아래로 가라앉은 발포정이 물과 반응하면서 거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좀 전까지 기름층에 섞이지 못했던 작은 색소 기포들이 기름층을 뚫고 올라와 수면까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탄산수의 파발처럼 용액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색소 기포들. 이것이 바로 물과 기름의 무게체를 이용한 라바 램프입니다. 발포성 정제를 용액 속에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물 속에서는 빠르게, 기름 속에서는 느리게 이동하며 이러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오, 오늘 주방 실험실 괜찮다. 자, 우리가 무심코 우유에 타먹던 시리얼 한 그릇과 그리고 끓으면 둥둥 떠오르는 그 만두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간단하지만 그 속을 파헤치는 것이 과학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주방에서 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과학을 더 맛있게 배울 수 있어서 배도 든든, 지식도 빵빵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실험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아이들과 같이 간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과 친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활동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접근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맛깔스럽게 구황 외쳐볼까요? 오케이 딜리셔스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 나보다는 위에, 쟤보다는 아래에 있는 이유. 또 과학시대 작은 무지개가 떠오른 이유까지 모두 이것 때문이다. 질량도 부피도 아닌 밀도에 대한 모든 것.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둥둥 떠오르는 만두에도 과학이 숨어 있었던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끓으면 익으면 둥둥 이렇게 오래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간단하지만 또 이런 죄송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한 문장이 자 보세요. 자 톡톡이 뜨거지 뻥 뜨거지 뻥 예전하다. 뜨고 싶어. 너네 맨날 치지 마. 죄송합니다. 애들. 내일 모레 30이야. 나갈게. 근데 시리얼이 세 그릇 들어가.